안녕하세요, 모블리입니다. WWDC는 매년 6월 애플에서 개발자들을 위해 여는 개발자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새로운 하드웨어 발표는 드문 편인데요. 애플의 새로운 운영체제들과 함께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2020년 WWDC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iOS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타일형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앱들도 너무 많고 그 때문에 너무 많은 페이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페이지를 숨길 수 있고 서치로 앱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 정렬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위젯인데요. 위젯이 사이즈가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위젯을 홈스크린에 여러 개를 쌓아서 바꿔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시간별로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도 생겼어요. 그 다음은 아이패드처럼 비디오가 밖으로 빠지게 바뀌었습니다. 밖으로 빼놓고 같이 비디오를 보고 그 상태에서 앱을 따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비디오를 보다가도 옆에 빼놓을 수도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점점 안드로이드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커진 핸드폰 화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리인데요. 디자인이 컴팩트해졌고 이제는 모든 화면을 차지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똑똑해졌다고 하는데 주목할 만한 기능은 번역기 기능이었어요.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번역 가능하고요. 한국어를 바로 처음부터 지원을 해서 한국 분들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핸드폰을 가로 모드로 바꾸면 자동으로 두 개의 언어를 감지해서 바로바로 대화하면서 번역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메시지 앱에 핀 기능이 추가되었고 그룹, 다이렉트 메시지 그런 우리가 카톡에서 쓰고 있는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애플 맵스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기차 지원 기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은 카플레이인데요. 아이폰을 자동차랑 연결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Car Keys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지원하는 차는 휴대폰으로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키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U1 칩을 가지고 연동해서 쓴다고 합니다. 앱스토어도 앱 클립스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앱이 필요한 장소에 따라 추천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가면 스타벅스 앱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 기능은 NFC 칩셋 기반으로 바로 실행된다고 하니까요. NFC 기능을 좀 더 열어주는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아이패드 OS 14입니다. 사이드바가 여러 앱들에서 생겼는데요. 앱 안에 있는 기능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바뀐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리도 iOS 14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펜슬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펜 필기를 텍스트로 바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주소창에 애플 펜슬로 글씨를 쓰면 알아서 내 손글씨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텍스트 필드에 그냥 쓰면 바로 다 써지고 내 손필기를 일반 텍스트로 바로바로 바꿔줍니다. 머신러닝 기능으로 점점 퀄리티가 나아진다고도 하네요. 에어팟에서는 두 가지 커다란 기능 개선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토매틱 스위칭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스페이셜 오디오 기능이었어요. 오토매틱 스위칭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기계를 바꾸면 알아서 소리도 같이 바꿔주는 그런 유용한 기능입니다. 애플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기 간에 변경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자동으로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스페이셜 오디오는 이름과 같이 서라운드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소리의 방향도 함께 바뀌어서 좀 더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치OS 7에서는 더 개인적인 와치페이스들이 생겼고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강화됐다고 해요. 워크아웃 앱에서는 댄스 모션을 감지해서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코어 트레이닝이나 캄다운 세션 같은 것도 같이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슬립 트래킹이 들어갔어요. 슬립 퀄리티를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핸드 워싱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손 씻는 시간을 보여주는, 얼마나 손을 오랫동안 씻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tvOS 14에서는 픽처 인 픽처 모드,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파운데이션을 소개하고 넘어갔어요. 자, 이번엔 맥 OS입니다. 맥 OS 새로운 버전의 이름은
빅 Sur라고 해요. 새로운 디자인.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이패드와 디자인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콘들이 모두 새롭게 바뀌었고요. 아이폰, 아이맥에 있는 컨트롤 센터가 맥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똑같이 커스텀도 가능하다고 해요. 새로운 macOS에서는 메시지스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애플 맵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맥 카탈리스트, 그러니까 아이패드 앱을 맥으로 바꿔주는 기능도 강화됐어요. 사파리에서 엄청난 기능이 생겼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브라우저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보 보호 기능 같은 것들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커스텀 가능한 첫 페이지 화면, 그리고 탭 관리 기능이 새로 들어갔다는 것이 유용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파리에서 번역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내가 주로 쓰지 않는 언어가 나오면 번역해주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날인데요. 맥OS가 다시 한번 플랫폼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인텔에서 애플의 자체 생산 칩셋으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칩셋은 ARM 디자인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는 애플의 고유 디자인 칩셋이 탑재되고 있죠. 애플이 자사 칩셋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10년간 쌓인 칩셋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성능 저전력을 쉽게 달성할 수 있고, 뉴럴 엔진 같은 해당 OS나 기기에서 필요한 추가 기능을 바로바로 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시 크레이그 페더러기로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지원 부분인데요. 애플 맥용 프로그램들은 모두 이미 네이티브 앱으로 변환을 마쳤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을 바로 시연했는데요. 4K 프로레즈 RAW 비디오를 한 번에 3개까지 끊김없이 재생하고 플레이 중간중간에 효과도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드파티에서는 어도비의 라이트룸, 포토샵,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PPT 데모를 보여줬고요. 이때 데모에서 전혀 느려지거나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시연에 사용된 시스템은 현재 아이패드 프로 4에 사용된 A12Z 칩셋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가상화도 지원하는데요. 가상화를 이용해 게임 플레이하는 모습과 윈도우즈 가상화 프로그램인 패러럴즈가 바로 실행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앱도 바로 실행된다고 하네요. 개발자들을 위해 퀵 스타트 프로그램이 소개됐는데요. DTK, Developer Transition Kit은 새로워진 맥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키트로 맥 미니 안에 아이패드 프로의 A12Z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애플은 이 전환에 2년 정도 시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텔 칩셋이 탑재된 라인업이 아직 남아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디어 애플이 모든 라인업에 자사의 커스텀 칩셋을 사용하게 되어서 그 성능 향상이 매우 기대되고요. 지금 윈도우즈 노트북들과 차이가 얼마나 날지, 또는 윈도우즈도 ARM 칩셋 버전이 출시된 만큼 개인 컴퓨터 시장에서 ARM의 시대가 올지, 시장에 한 번 더 지각 변동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WWDC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